안녕하십니까. 시효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자사주를 정리하는 방법과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자사주를 처리하기 전에 자사주가 뭔지 알아야겠죠.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 이걸 사전적 의미라고 하고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매각을 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이 높아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남은 지분율을 가지고 의결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분율이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지효의 빛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걸 말한다. 2012년 4월 이후에 개정된 상법에 의하여 비상장 기업에서도 직전 연도에 배당 가능 이익을 한도로 해서 주총의 절차를 거쳐서 자사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2012년 4월 이전에까지는 상장 기업만 자사주가 가능했었습니다. 자, 자사주의 상법상 특징. 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의결권이 없다.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리고 주식을 새롭게 발행을 하게 되더라도 신주 인수권이 없다 라는 부분이고요. 의결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발언권이 없다라는 거고, 배당권이 없다라는 거는 배당을 하더라도 돈을 받지 않는다. 왜? 법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그러면 자사주를 처리해야 할 회사는 어디인가? 당연히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처리를 하겠죠, 회사들이. 그러니까 딱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앞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야 하는 법인. 그러면 기존에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의 자금을 회수를 해줬거나, 그리고 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가 좀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내가 주식을 회사에 좀 팔았거나,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야 하는 회사들은 보통은 이익잉여금을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주가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되겠죠. 자사주의 처리 방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보유 소각 그리고 제3자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그냥 계속 회사에서 보유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각.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냥 태운다, 없애버린다 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제3자 매각은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투자자한테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인재, 영입을 할 때 주식을 준다거나 혹은 스톡 옵션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고, 혹은 지배 주주에게 매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사주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솔루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해서 자사주를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이라는 겁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2항으로 보시면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죠.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주식이고 주식은 곧 자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이라는 거는 복지를 할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게 이 61조에 대한 법이고 거기서 2항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1항의 출연 이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부동산이라든가 등등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 건 이 유가증권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자사주를 어떤 방식으로 처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넷플릭스에서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죠. 저는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무빙, 액면가는 10,000원이고 주식수가 만주다. 그래서 자본금이 1억인 회사가 시가평가를 해봤더니 한 주당 가치가 20만 원으로 평가가 되어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시가, 기업 가치는 2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두식 대표가 지금 80%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는 16억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이미연 배우자가 20%를 보유하고 있고 시가가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 회사에 주식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자사주를 하게 되면 김두식 대표가 자사주를 6억을 했다. 내가 회사에 주식을 6억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면 지분율 자체가 50%, 20%, 30%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사주가 생성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의결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50% 그리고 이미연 배우자가 가진 20%, 요 70%가 100%의 의결권을 갖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70%가 100%의 의결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거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유를 하면 되는데 보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 그럼 내가 주식을 없앨 거냐. 라고 했을 때 주식을 예를 들어서 6억 원어치 3,000주를 없앤다. 라고 하게 되면 김두식 대표의 5,000주가 남고 이미연 배우자의 2,000주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7,000주로 나누게 되면 지분율이 나오겠죠. 그쵸? 대략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70%대 30% 이렇게 지분율이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미연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분율이 10%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3자 매각이 있죠. 누구한테 팔 거냐? 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누구한테든 팔 수 있겠죠. 누구한테든 팔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 의결권이라는 게 다시 생긴다. 그리고 배당권이라는 게 다시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6억 원어치를 출연을 했다. 6억 원어치를 출연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다가 출연한 금액은 100%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주식회사 무빙에서 우리 김봉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6억 원어치를 출연을 했다. 그러면 6억 원의 비용 처리가 일어났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법인세가 절세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넘어간 이 주식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얘도 제3자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 자사주를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사주에 대한 솔루션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식회사 무빙의 지분 구조입니다. 이미영 배우자가 20%를 보유하고 있죠.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봤고, 우리 블랙요원 김두식 대표님은 8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두식 대표님이 이미영 배우자에게 6억 원어치 30%를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럼 30%를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20% 플러스 30%니까 이렇게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연 배우자가 받은 이 30%에 대해서 우리 주식회사 무빙에 팔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가로. 6억에 받아서 6억에 팔게 되니까 당연히 세금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자사주 후에 지분 구조는 당연히 30%를 주식회사 무빙에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30%를 보유할 거고, 그 다음에 기금에다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 김봉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30%를 보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5대 3대 2 이렇게 지분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잉여금에 대해서 6억, 저는 6억을 잘 안 해요. 좀 많은 금액을 하긴 하는데 알아듣기 편하시게 제가 6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다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기금으로 넘어간 주식을 어떻게 처분을 할까요? 기금에 대한 주식을 처분을 한다. 어떤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식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 자사주와는 다르게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을 할 수가 없고 뭘 할 수 있냐? 소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복지기금에다가 주식을 넘기는 것 자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돈이 있어야 당연히 복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0%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 중에서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1년에 예를 들어서 2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1년 차에 2억을 소각을 하고 2년 차에 2억을 소각을 하고 3년 차에 2억을 소각을 하고 이러면 주식 30%를 전부 처분을 했죠. 당연히 이 소각을 할 때는 주식회사 무빙에서 복지기금으로 소각대금 2억을
현금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처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이 넘어갈 때 대부분 대표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돈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주식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돈을 조금씩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구나.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해서 그 돈을 만들어서 복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솔루션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과 출연금의 차이, 이 차이점 분명히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기부금과 출연금의 차이는 크게 보면 없습니다. 다만 2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100% 해주기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출연을 하더라도 기부금 형태일 때는 100% 비용 처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연금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여러 가지 좋은 솔루션과 방법들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마냥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가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식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담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그리고 구독, 댓글 널리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조금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EO의 빛의 서진호였습니다.